안녕하세요. 중졸학력 검정고시 수학의 안준호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초특강으로서 여러분이 중졸학력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배우는 많은 내용들이 있을 건데, 자, 그 중에서 중요한 단원이면서 여러분이 미리 학습을 하고 가셔야지만 나중에 다른 강의를 듣더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그런 주제들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우리가 방정식을 같이 공부할 건데요.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방정식에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리고 연립방정식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개념을 잡아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연립방정식이니까 첫 번째 순서로 1차 방정식을 말씀을 드리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1차 방정식을 하기에 앞서서 방정식이 무엇인지 이 녀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자, 방정식을 다루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개념이 등식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물론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살펴보시겠지만 미리 알고 가시는 게 좋겠죠. 자, 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식의 등호를 이용해서 좌변과 우변을 나타내어 두 변이 서로 같다라고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자, 이러한 등식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항등식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배우려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항등식이 무엇이냐? 자, 간단하게. 자, 주제는 얘니까 얘는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항등식. 자, 말 그대로 풀어서 보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자, 이것을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다시 말하면 x가 어떤 값이 들어가든 상관없이 주어진 등식이 항상 참이되게끔 하는 녀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뭐 예를 들어보자면 이 녀석의 경우는 0 곱하기 x가 0이다. 자, 여기 x에 어떤 수가 들어가든 간에 0과 곱하면 항상 0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우변의 0과 항상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실제로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방정식이란 녀석이죠. 자, 방정식은 무엇이냐? 항등식과는 약간 다른 녀석이에요. 자, 항등식은 미지수 값이 누가 들어가든 상관없이 항상 참이었지만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또는 거짓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에 대한 예를 간단하게 써보면 자, x 플러스 1이 3이다. 자, 여러분, 이 경우에 참이 되게끔 하는 x의 값을 찾아봐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렇죠, 2라고 대답하실 거잖아요. 자, 2가 아니면 예를 들어 1이라고 한다면 좌변은 2가 되고 우변은 3이 돼서 등호가 성립할 수 없다. 즉 거짓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예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x의 값이 2인 경우는 참이 되지만 2가 아닌 경우 거짓이 되는, 따라서 x의 값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구별되는 이러한 식, 자, 이것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방정식의 형태는 어떤 형태냐? 자, 이때 3이라는 녀석을 왼쪽으로 이항해보면 자, x-2는 0이 돼서 자, 여기는 다항식, 우변은 0. 자, 그래서 얘는 다항식 그리고 equal 0. 자, 이런 꼴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방정식 중에서 제일 먼저 살펴볼 1차 방정식 이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1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방정식은 방정식인데 1차는 뭐냐? 자, 이거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1차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방정식에 미지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때 미지수의 차수가 1차인 경우를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서 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다항식에다가 equal 0. 자, 이런 꼴로 나타나는 것을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1차 방정식은 어떤 겁니까? 예, 다항식은 다항식인데 1차 방정식이니까 얘가 1차 다항식. 자, 이런 꼴로 나타난 것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 모양은 어떤 형태일 거냐? 자, 바로 ax 플러스 b는 0. 자, 이와 같이 좌변은 미지수 x에 대하여 1차 다항식이 되겠고요. 자, 우변은 0이 되는 자, 이러한 녀석을 1차 다항식이라고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겠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환해 보시면 자, 1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ax 플러스 b는 0. 자, 그리고 1차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a가 0이 돼서는 안 된다. 왜? 이 아이가 0이 돼버리면 0 곱하기 x 그냥 0이 돼버려서 미지수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럼 1차란 조건의 모순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1차 방정식이 등장했을 때 자,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 자, 그 풀이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죠? 자, 풀이 방법. 자, 얘는 굉장히 간단해요. 자, ax 플러스 b는 0이잖아요. 자, b를 오른쪽으로 넘겨줄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b가 되겠지만 뭐 b가 됐든 마이너스 b가 됐든 어떤 숫자가 되겠죠? 자, 그건 큰 의미가 없어서 자, 저는 그냥 ax는 b. 자, 이런 꼴로 놓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x는 b라고 했을 때 자, x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a와 x가 곱해져서 ax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양변을 a로 나눠줘야 돼요. 자, 근데 a로 양변을 나눌 때 자, 우리가 a의 값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a가 0이 아닐 수도 있지만 a가 0일 수도 있다라는 거. 맞습니까? 맞죠. 자, a가 0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누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자, 양변을 a로 나눴을 때 자, 그렇다면 그때 x의 값은 누구냐? 자, 바로 a분의 b가 됨을 너무나 쉽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a가 0인 경우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자, a가 0이 돼버리면 얘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어떻게 두 가지냐? a가 0이면서 b도 동시에 0일 수도 있고요. b가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자, 이렇게 나누어 놓고 보니 a가 0, b가 0이면 요 녀석의 모양은 0 곱하기 x는 0. 자, 이런 꼴로 나타나게 돼요. 맞아요? 그럼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렸던 것 중에서 항등식의 한 가지 예가 제가 요거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자, x에다 0을 곱했더니 0과 같다. 자, x가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항상 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느냐? 항등식이라고 한댔어요. 아, 그렇다면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자,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경우에서 x의 값은 몇 개입니까? 자, 굉장히 많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는 무수히 많은 해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겠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경우가 바로 항등식의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요 녀석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b가 0이 아닐 때 자, 이때는 그 모양을 써보면 a가 0이니까 0 곱하기 x는 b. 자, 근데 여러분 b가 0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0 곱하기 x는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얘는 무조건 0이야. 근데 얘는 0이 아니래요. 자, 그럼 얘네 둘이 같을 수 있어요? 절대 같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이건 등호가 성립할 수 있나요? 절대 성립할 수가 없겠죠. 자, 따라서 주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 즉 해라는 녀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는 없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개념 정확히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1차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 해를 구하는 게 우리가 방정식을 푸는 목적인 거니까 그 해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개념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예제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형 예제 1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차 방정식 2x-3 이퀄 x 플러스 2 2x-3 이퀄 x 플러스 2 자,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찾아라. 자, 이런 문제 별거 아닌 것 같죠? 자, 근데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그죠? 자, 이거 어떻게 풀 거냐? 자,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는 앞으로 한 가지 약속을 할게요. 자, 미지수를 포함하는 항은 식의 좌변으로 왼쪽으로 옮겨주시고요. 자, 숫자, 즉 상수에 해당하는 녀석은 식의 오른쪽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정리를 해놓고 계산을 하자.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미지수를 포함하는 식, 자, 미지수를 포함하는 식, 이 아이는 좌변으로, 자, 그리고 숫자, 즉 상수는 우변으로 보내주자.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항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좌변을 써보면 2x는 원래 있었고요. 자, x가 넘어왔어요. 마이너스 x. 자, 여기 2 있었고요. 얘 넘어왔으니까 플러스 3. 자, 이항할 때 앞에 개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이제 정리만 하면 되겠네요. 자, 2x에서 x. 자, 이 얘기는 x가 2개 있다라는 얘기고 x가 하나 있다라는 얘기죠. 2개에서 하나를 뺐으니까 x가 몇 개 남아요? 그렇죠. 하나가 남았죠. 자, 이건 우리가 동류항 계산에서도 배웠던 내용이 되겠죠. 자, 2와 3을 더하면 얼마? 5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누가 된다? 그렇죠. x는 5가 됨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죠. 자, 1차 방정식 푸는 방법이 이와 같이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런 간단한 문제도 있지만, 자,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개념 중에서, 자, 조금은 복잡해 보이는 개념도 하나 있었죠. 자, 1차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자, 생각하는 부분이었었는데요. 자, 유형 예제 2번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2의 x, 자, 그 다음에 플러스 3, equal b-1. 자, 여러분 문제 잘 읽어주셔야 돼요. 해가 무수히 많을 때, 밑줄 한번 쳐보도록 하죠. 자, 해가 무수히 많다? 이거 어디서 봤는데? 자, 일단은 이 식을 좀 정리해놓고 생각해야 내가 그 봤던 모양을 떠올리기 좋을 것 같아요. 자, 3을 우변으로 넘겨줄게요. 자, 그럼 a-2의 x. 자, 3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3으로 가죠. 자, 마이너스 1과 만나요. 즉,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겠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모양 하나만 좀 기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AX는 B라는 녀석에 대해서 자, 해를 구하는 방법 두 가지로 생각했었죠. 자, A가 0이 아니면 굉장히 쉽게 계산했었죠. 자, X는 A분의 B라고 했고요. 자, A가 0인 경우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었어요. 자, B가 0인 경우와 B가 0이 아닌 경우. 자, 좀 전에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죠. 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 자, 이 경우에는 해가 그렇죠. 무수히 많다라고 했어요. 자, 해가 무수히 많다. 자, 한자로 그냥 다자라고 쓸게요. 자, 두 번째. 이 경우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이 경우는 해가 없다. 자, 우리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자, 해가 무수히 많을 때니까 바로 요 녀석이 되겠죠. 자, 이때 A와 B는 누구냐? X 앞의 개수와 우변의 상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X 앞의 개수가 바로 요 녀석, 우변의 상수가 바로 요 녀석인 거죠. 자, 해가 무수히 많을 때를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자, A-2가 0, B-4가 0. 자, 따라서 A는 얼마? 2, B는 4가 됨을 알 수 있겠고요. 자, 내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값은 A와 B를 더한 값. 자, 따라서 6이 됨을 확인할 수가 있겠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 정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앞에 개념들 정리해 보니까, 자, 어때요?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었었죠? 자, 이런 내용들 1차 방정식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요. 그럼 이러한 방정식 중에서 자, 1차 방정식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 2차 방정식. 자, 이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방정식. 실제로 이쪽에 대해서는요. 자,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좀 많아요. 할 얘기도 많고 정리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그만큼 중요한 단원이에요. 자, 나중에 2차 함수란 녀석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들만 먼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방정식의 형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2차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 2차 다항식 equal 0. 자, 이런 꼴로 나타나는 녀석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하겠구나. 자, 그럼 2차 다항식이 누구냐? 그 모양을 써보면 2차 다항식은 a, x의 제곱 플러스 bx, 자, 플러스 c로 쓸 수 있겠고요. 자, 우변이 0이니까 equal 0. 자, 역시 앞에서 1차 방정식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2차란 조건을 만족하려면 x제곱 앞에 개수로서 있는 a가 0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왜? a가 0이면 여기가 없어지죠? 자, 그럼 1차 방정식이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a가 0이 돼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2차 방정식의 모양 우리가 잘 알았으니까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 우리가 근, 즉 미지수 x의 값을 찾아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풀이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의 풀이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 풀이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죠? 자, 하나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또 하나는 근의 공식, 그리고 또 하나는 인수분해.
자, 이걸 단계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 자, 요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을 괄호로 묶어서 그거의 제곱. 자, 이렇게 나타낸 것을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었죠. 자, 이 아이를 그렇게 나타내보자.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두 녀석을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x 제곱 앞에 개수가 a니까 a로 묶어줄게요, 먼저. 자, 그럼 x의 제곱. 자, 그 다음에 a분의 bx. 자,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바깥에.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만큼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차항 개수가 1이니까 자, 상수항이란 녀석은 1차항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필요하다. 자, 기억나세요? 완전 제곱식. 네, 그렇다면 a. 자, 그 다음에 써줄 녀석은요. 여기까지는 전혀 변화가 없죠. 자, 1차항 개수 절반. 그럼 2a분의 b죠. 자, 그 녀석의 제곱이니까 2a분의 b의 제곱. 자, 이 2a분의 b의 제곱은 없던 거니까 빼기 2a분의 b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닫아주시고. 자, 이때 c는 귀찮으니까 옆으로 보내버릴게요. 자, 마이너스 c.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실제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는 요만큼이 되겠죠. 자, 그럼 요만큼만 남기고요. 자, 불필요한 i는 괄호 바깥으로 보내버릴 건데요. 자, 그게 누구냐? 봤더니 바로 요 녀석이죠. 자, 이 녀석이 그냥 괄호 바깥으로 나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자, 앞에 있던 a라는 개수와 곱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요만큼은 완전 제곱식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2a분의 b 전체 제곱. 자, 이렇게 써주시고요. 앞에 개수 a가 있었죠? 이 아이가 나갈 때 a와 곱해서 나간댔어요. 자, 이 아이는 제곱하면 4a 제곱분의 b제곱이에요. 자, a와 곱하면 그렇죠.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자, 이퀄 마이너스 c.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어느 정도 다 됐어요. 자, 이제 이 아이를 우변으로 이항합시다. 자, 그럼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자, 넘겨주면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c.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통분 한번 해볼까요? 자,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양변을 a로 나눠줄게요. 자, a로 나눠주시게 되면 자, 양변을 a분의 1을 곱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좌변에는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만 남겠고요. 자, a로 나누었기 때문에 자, 4a 제곱분의 그 다음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우리의 목적은 뭐죠? 그렇죠. x의 값을 찾는 게 목적이에요. 자, 루트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루트를 씌워주자. 자, 그러면 x 플러스 2a분의 b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루트를 주면 분모는 루트 줬을 때 2a로 나오겠고요. 자, 분자는 루트 줬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 그냥 요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끝났죠. 자, 내가 원하는 x의 값은 이 아이만 넘겨주시면 자, 분모 2a로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x의 값을 찾아줄 수 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과정을 보니까 어때요? 쉬워요? 쉽지 않죠? 복잡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잡한 과정을 매번 할 수가 없어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자, 어떤 약속을 하냐? 자, 이렇게 이미 마지막 결과에서 얻어낸 자, 이 녀석을 x의 값, 즉 근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 근에 대한 공식. 그래서 이 아이를 근의 공식이라고 우리는 앞으로 불러줄 거고요. 자, 이 근의 공식에 의해서 이거보다는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자. 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 교환에서 자, 근의 공식 2번이라는 녀석이 바로 1번의 결과물로서 나온 녀석이 근의 공식이라는 거.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 별표를 쳐두시고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인수분해에 의한 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인수분해 많이 연습하셨을 거예요. 자, 방정식을 다루기에 앞서서 인수분해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니까 연습 많이 해두시기 바래요. 자, 인수분해라는 거는 자,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예를 들어 보면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자, 이런 녀석이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인수분해 잘 하실 거니까 저 인수분해 해볼게요. 곱해서 마이너스 2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두 개의 숫자 마이너스 2와 1이 있죠. 자, 마이너스 2, 1. 자, x 제곱합의 개수 1, 1.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x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물론 계산은 이렇게 곱한 다음에 더해서 얘가 된다라고 하지만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퀄 0. 자, 그럼 이 식으로부터 x의 값을 찾으면 얘가 0 또는 얘가 0이기 때문에 자,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통하면 어때요? 자, 조금 더 간단하겠죠. 자, 하지만 모든 식이 다 인수분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꼭 인수분해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근해 공식, 자, 그리고 인수분해. 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그 유형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예제 보시면요.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자, 이 아이의 두 근을 a와 b라 할 때, 자, 두 근 a와 b의 합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식을 들여다보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근해 공식 쓸 수도 있어요. 자, 두 가지 다 써볼까요? 자, 첫 번째, 자, 근해 공식을 써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해 공식. 자, 우리 앞서 배웠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a는 지금 누구예요? 그렇죠? x 제곱 앞의 개수가 a니까 1. 자, b는 x 앞의 개수 마이너스 1. c는 상수항 마이너스 6.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는 2 곱하기 a분의 자, 마이너스 b. 자,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준 거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x의 값은 자, x는 2분의 자, 이 녀석은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1이에요. 자, 플러스 24니까 더하면 25네? 자, 루트 25 얼마예요? 그렇죠. 5가 되는 거죠. 5. 아,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자, x의 값은 플러스인 경우는 1 더하기 5니까 6이에요. 자, 2로 나누면 3. 마이너스인 경우는 마이너스 4인데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 자, 따라서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 경우에는 근해 공식 아니더라도 자, 우리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두 개의 숫자. 자, 마이너스 3과 2가 있겠죠? 자, 따라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빵.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식으로부터도 얻어낼 수 있는 x의 값은 역시 3 또는 x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자, 그럼 이 중에 어떤 하나를 a, 어떤 하나를 b라고 했을 때 누가 a고 누가 b든 상관없잖아요. 그죠? 자, 둘을 더하라고 했어요. 위에든 아래든 똑같은 결과니까 a 플러스 b는 3과 마이너스 2를 더하여 1이 됨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2차 방정식 어떻게 푸는지 이제 좀 아시겠어요? 자, 이 내용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 내용 다 이해가 되셨으면 자, 2차 방정식에서 또 중요한 내용들 자, 몇 가지 또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이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 순서대로라면 이제 4번이 되겠죠. 자, 판별식. 자, 요 녀석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우리 디스크리미넌트 이래서 우리가 앞으로 영문자에 대문자 D를 써서 많이 쓸 거예요. 자, 판별식은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는 식을 판별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배운 2차 방정식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자, 물론 이때 a는 0이 아닌 경우를 얘기했었고요. 자, 이거의 근을 우린 뭐라고 했었느냐? 근의 공식에 의해서 2a분의 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맞아요? 맞죠? 자, 그럼 얘가 근인데요. 자, 우리가 앞서 계산했던 유형 예제들을 보시면 근이 항상 몇 개가 나왔어요? 2개가 나왔어요. 2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2개가 나와요. 그죠? 1차 방정식은 1개. 자, 그럼 얘도 2개가 나오는데 그 이유를 보자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분명히 이건 다른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2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자, 이 아이가 이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요 녀석이 만약에 양의 값을 가지면 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얘가 양의 값을 갖는다. 뭐 그건 루트 때문에 당연한 결과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루트 값이 실수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가 있었느냐? 근호 안에는 항상 음수가 들어갈 수 있나요?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근호 안에는 항상 0이거나 양수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야지만 말이 된다는 얘기죠. 아, 그 얘가 양수일 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2가지 경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0이 돼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의미가 없죠. 그냥 0이 돼버리는 거죠. 자, 얘가 0이 돼버리면 근이 몇 개가 돼요? 그렇죠. 딱 하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가 0보다 작으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3가지 경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니까 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녀석이 양수인 경우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인 경우,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은 경우. 자, 이렇게 3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을 건데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이면 자, 이때는 해가 몇 개가 나타난다? 그렇죠. 2개가 나타나요. 자, 그럴 때 2개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서로 같을까요? 물론 서로 다르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서로 다른 2개의 실수해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서로 다른 2실근을 갖는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경우에는 얘가 0이기 때문에 해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자, 근데 2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해가 몇 개를 했어요? 그렇죠. 2개를 했죠. 자, 근데 하나래. 왜 하나냐? 2개. 그럼 1과 1, 2와 2, 2와 같이 나타난 2개의 근이 똑같은 값일 거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중근을 갖는다. 중복된 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에 이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해가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자, 서로 다른 2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돼요. 중근을 갖기 위해서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과 같아야 돼요. 얘가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b제곱 마이너스 4ac에 의해서 해가 몇 개인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앞으로 해의 개수를 판별할 때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아이를 d라는 이름을 줄 거고요. 자, 판별식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실 거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2실근, 0과 같으면 중근을 갖는다.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라는 거. 자, 요 내용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역시 유형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으면 어떤 문제들을 다루게 되느냐? 자, 2차 방정식 ex의 제곱 마이너스 mx. 자, 마이너스 mx 플러스 2는 0. 자, 이 녀석이 자, 뭐라고 했어요? 중근, 동그라미 중근. 아, 이 아이가 중근을 갖는데요. 자, 중근을 가지면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그치, 이런 얘기 했었죠? 판별식 d가 있는데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배웠고요. 이게 0이 돼야지만 중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자, 그럼 한번 써볼까요? 자, d는 자, b는 1차항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b가 마이너스 m. 자, 그럼 마이너스 m의 제곱. 자, 마이너스 4. a는 2차항의 개수죠. 자, 2차항의 개수 2. 그 다음에 c는 상수항 2. 자, 이 계산 결과가 0이 돼줘야 된다. 자, 정리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m은 제곱하면 m제곱. 자, 곱하면 마이너스 16 이퀄 0. 자, 인수분해하면 m 플러스 4, m 마이너스 4 이퀄 0. 자,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m의 값은요. 자, 누가 돼요? 그렇죠. 4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또는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m의 값을 구하라. 자, 둘 다 쓰란 얘기죠? 자, 이건 우리가 합쳐서 풀마 4라고 쓰기도 하죠. 맞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서 자, 한 가지 더 여러분이 꼭 알고 가셔야 될 거. 자, 물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뒤에 내용들을 배우셔도 더 쉽게 배우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소개해드렸어요.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굉장히 중요한 아이예요. 자, 이 아이는 자, 근, 즉 x의 값과 계수, x 앞의 계수, x 앞의 계수, 상수항 이 아이들 사이에 어떤 관계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써보도록 하죠.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거의 두 근을 제가 누군지 몰라서 자, 알파, 베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거라 할 때.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어요. 즉, 이 식을 만족하는 미지수 x의 값이 알파와 베타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근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얘가 근이 되게끔 하는 식은 자, x 마이너스 알파, 자,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란 식인 거죠. 왜? 얘가 0일 때 x의 값을 구해라. 그럼 얘가 0일 때 x 알파, 얘가 0일 때 x 베타. 우리 이렇게 구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얘는 최고 차이에서 누구예요? a죠. 자, 그럼 여기다 a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이거를 전개한 식과 요 녀석은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자, 이거 전개 한번 해볼까요? 자, 전개하면 x의 제곱, 자, 마이너스 알파 x, 자, 마이너스 베타 x 두 개 곱하면 플러스 알파 베타. 자, 이 아이들이 0. 자, a도 다 곱해줘 볼게요. 자, a, x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자, 이 두 녀석은 묶어줄까요? 자,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a 곱하기 알파 베타 이퀄 0. 자, 맞습니까? 자, 이 식이 누구와 같다? 원래 처음에 있던 식과 같다. 자, 그럼 이 아이가 누구다? b다. 이 아이가 c다. 자, 따라서 b라는 아이는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c라는 a는 a, 알파 베타.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할 수 있다. 자, 알파 베타는 뭐였어요? 근이었잖아요. 그럼 알파 베타를 더한 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더해준 값은 마이너스 a로 양변을 나눠주면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곱한 값은요. a로 양변 나누면 a분의 c. a분의 c. 자,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 아셔야 돼요. 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 유형예제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예제 5번 문제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2차 방정식.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3 이퀄 0. 자, 이 녀석의 두 근을 a와 b라고 할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라. 이거의 두 근이 a와 b인데 내가 알고 싶은 건 a 플러스 b다. 자, 만약에 내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모른다고 한다면 두 근을 찾아줘야 돼요. 자, 근데 인수분해도 안 돼. 그럼 귀찮게 근의 공식 써야 돼요. 자, 그래서 두 근 찾아서 더해줘야 돼요. 그죠? 자, 그러나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웠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이 a와 b다. 그럼 두 근의 합은 자, a분의 c 그리고 마이너스 1배였죠. 즉 마이너스 a분의 c. 그럼 마이너스 a는 1이니까 1, b는 마이너스 7. 그럼 계산하면 마이너스니까 뭐가 돼요? 플러스 7.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몇 번? 그렇죠, 3번.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이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개념 더 살펴보고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개념은요, 연립방정식이에요. 자, 근데 연립방정식은 오히려 쉬워요. 왜 쉽냐? 여러분이 이미
앞서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을 잘 익히셨기 때문에 자, 그 개념들 그리고 각각의 풀이 방법들만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연립방정식은 그냥 제가 한 가지만 도와드리면 여러분 쑥쑥 다 잘하실 거예요. 그죠? 자, 어떤 게 연립방정식인지 먼저 그 식의 형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보통 연립방정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루는 내용에서는 자, 미지수가 두 개인 그리고 1차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자,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연립방정식으로 주로 다루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누구냐? 자, ax, 그 다음에 플러스 by는 c. 자, 미지수 x, y라고 설정하면 미지수가 두 개가 있는 거 맞죠? x에 대해서도 1차, y에 대해서도 1차니까 1차 방정식 맞죠? 자, 그리고 a'x 플러스 b'y 이퀄 c'. 자, 이렇게 또 다른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묶어놓고 이 녀석들을 연립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연립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연립주택 있잖아요. 자, 똑같은 모양의 주택이 여러 개 붙어 있으면 우리가 연립주택이라고 얘기하죠. 자, 똑같은 형태의 방정식이 두 개 붙어 있는 자,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런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x와 y 값을 찾아주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우린 세 가지 방법을 써요. 자, 근데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릴 거예요. 왜? 우리 교과에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니까. 자, 하나는 가감법. 자, 가감법이라고 하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더한다는 뜻이에요. 뺀다는 뜻이에요.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서 자,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방법. 자, 이것을 가감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좀 더 자세히는 제가 이따 예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대입법. 자, 대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입하는 방법을 대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뭔지 이름만 봐선 감이 크게 안 와요. 자, 예를 좀 들어주세요. 그죠? 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로서는 유형예제 문제를 같이 보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예제 6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x 플러스 2y는 5라는 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자, x 마이너스 y는 2라는 식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자, 위의 식을 1번, 자, 아래 식을 동그라미 2번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제가 가감법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자, 가감법은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서 미지수를 구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정확히는 그게 무슨 뜻이냐? 자, 두 개의 식을 통해서 우리가 문자 하나를 없애버릴 거예요. 그죠? 자, 문자 하나를 없애는 과정에서 더하거나 뺀다라는 뜻에서 가감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1번과 2번식에 대해서 1번에서 2번을 빼볼게요. 자, 1번식이 x 플러스 2y 이퀄 5였어요. 자, 2번식이 x 마이너스 y 이퀄 2였어요. 자,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뺀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빼주겠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빼면 뭐가 좋은데? 그렇죠? xx가 소거되잖아요. 자, 그럼 미지수 하나가 없어지죠? 2y에서 마이너스 y 빼니까 3y가 되겠죠? 5에서 2 빼니까 3이 되겠죠? 자, 따라서 y는 얼마? 그렇죠? y는 1. 자, 이러한 방법으로 y의 값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혹은 x의 값을 얻어냈겠죠? 자, 그럼 얻어낸 이 값을 다시 1번이나 2번식 중에 한 군데다 대입을 해주세요. 간단한 식에 대입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다 1을 대입해보죠? 그럼 x에서 1을 뺐을 때 2니까 x는 얼마겠어요? 그렇죠? 3이겠죠? 아, 이러한 방법으로 미지수 x와 y의 값을 모두 찾아줄 수 있겠구나.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가감법 말고도 우리가 대입법으로 풀 수 있다고 했었어요. 자, 근데 대입법이라고 하는 거는 식이 좀 간단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간단하지도 않은 식을 굳이 대입법으로 푸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대입법은 누구냐? 2번 식을 보니까 2가 x-y는 2였었어요. 자, 이 아이를 좀 모양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바꾸냐? y를 넘겨줬더니 자, x는 y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나타낸 식을 1번 식에다가 그죠? 그래서 x는 y 플러스 2를 1에 대입을 해줘요. 자, 1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 자,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x 대신에 y 플러스 2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뒤에 2y 있었고요. 자, 5 있었죠? 맞죠? 자, 이거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3y 넘기면 3. 아, y는 1이구나. 자, y가 1인 값은 여기다 넣지 마시고요.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y가 1이니까 집어넣으면 x는 3이구나. 자, 이렇게 쉽게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바로 가간법이 되겠습니다. 자, 대입법은 지금처럼 식이 간단한 형태, 변형했을 때 간단한 형태에서는 유용할 수 있겠지만은 식이 너무 복잡한 형태에서는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오히려 가간법이 더 간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가간법의 문제는 이렇게 개수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에 대해서 만약에 y를 소거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자,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2를 곱해주고 두식을 더하면 y가 소거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방법으로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방정식에 대해서 자, 처음에 소개해드린 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리고 연립방정식까지 자, 그 기본적인 개념과 풀이 방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물론 이 내용보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강의를 통해 배우셔야 되겠지만 자, 그 전에 앞서 자,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가셔야지만 여러분이 수월하게 따라가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고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